이번 강의는 일반 영양소 가운데 N-에세틸-L시스틴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N-에세틸-L시스틴이라는 단어 가운데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테인은 단백질 중 소량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입니다. 체내에서 해로운 물질들을 해독해줍니다. 산성화를 방지하고 산화물질을 방출하는 기관을 돕습니다. 털과 피부의 14%가 시스테인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질병 저항에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생산 촉진과 콜레스테롤 제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NAC란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AC는 N-에세틸-L시스틴의 약자입니다. 시스테인을 보충제로 복용할 때는 대개 N-에세틸-L시스틴 형태입니다. 몸으로 들어온 NAC는 시스테인으로 전환되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으로 이용됩니다. 항산화제는 세포막과 DNA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의 대항에서 싸우는 물질이며 연구자들은 활성산소가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다수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AC의 역할입니다. NAC는 약물 반응과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 점액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점액은 점막 보호와 건조한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관지염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같은 일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영어로는 크라닉 압스트럭티브 펄머너리 디지즈라고 하며 첫 글자만 따서 보통 COPD라고 합니다. COPD는 회복될 수 없는 기도 폐색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병으로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천식 등이 속합니다. 다음은 시스테인 식이소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몸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으로 분해가 되고 부산물로는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비타민 B12에 의해서 다시 메치오닌이 되거나 시스타치오닌 베타 합성 효소에 의해서 시스타치오닌이 되고 시스타치오닌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시스테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산물인 글루타치온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요구르트, 다진 고기, 치킨, 오리, 밀, 배아 등의 높은 단백질 식품에 시스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NAC는 음식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분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다음은 NAC와 질병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해열제 성분명으로 항염증 효과는 약하지만 진통 및 해열 효과가 뛰어나 발열이나 통증, 두통, 치통 등을 가라앉히는데 널리 쓰이는 약물입니다. 병원에서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 복용한 사람들의 간과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NAC 정맥 주사를 주입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 요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중독은 술을 마신다든지 적은 양의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학적인 응급 상황과 실수로 과다 복용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진통해열제로 유명한 아세트아미노펜인 일명 타이레놀은 누구나 몇 번은 복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간에서 대사가 되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 체내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소모시킵니다. 적당량을 먹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과량을 먹거나 간이 나쁜 사람이 먹을 때에는
체내 글루타치온이 고갈이 되면서 간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치료는 바닥난 글루타치온 탱크를 응급으로 복구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시스테인 성분으로 된 N-에세틸-L시스틴이라는 약물입니다. 두 번째, 협심증과 NAC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심증은 옆에서 보는 이미지처럼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 약물과 함께 NAC를 복용한 사람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슴 통증, 심장마비, 사망 위험 등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참고로 니트로글리세린 약물은 혈관을 확장해 심장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주어 협심증 발작, 즉 흉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 방법은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복용하는 설화정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조합은 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협심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스스로 가슴 통증을 치료하지 말고 의사와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 만성기관지염 또는 만성폐쇄성 폐 질환과 NAC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상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NAC가 1년에 3개월 이상 가래가 있고 기침이 지속하는 질환인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연구에서는 어떤 감소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등도 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는 NAC 복용이 다른 치료와 함께 실시했을 때 얼굴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40% 정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독감과 NAC에 관한 내용입니다. 6개월에 걸친 연구에서는 하루에 2번 NAC 600mg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독감 증상이 완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NAC에 관한 내용입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은 폐혈증, 외상, 약물 중독 등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질환들과 연관되어 호흡부전, 심한 동맥혈 저산소혈증, 흉부 X선상 양측성 미만성 폐 침윤을 보이는 임상증후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폐 손상으로 발생되는 급성호흡기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일부 연구들은 NAC 정맥 주사가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고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폐 손상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NAC나 합성 아미노산 프로시스테인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환자에게 복용시킨 결과 그들의 심각한 상태를 완화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위약보다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HIV 또는 에이즈와 NAC에 관한 내용입니다. HIV는 휴먼 이뮤노디피션시 바이러스의 약자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뜻이고, 에이즈는 어콰이어드 이뮨 디피션시 신드롬 약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시스테인이 HIV 또는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관찰했습니다. 다음은 결과 내용입니다. 우선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충제 형식으로 아미노산 글루타민 40g과 비타민C 800mg, 비타민이 500IU, 베타카로틴 27,000IU, 셀레늄 280μg,
NAC 2400mg을 12주 동안 복용시킨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체중이 증가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HIV 양성 환자에게 NAC 보충제를 복용한 결과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글루타치온 수치가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7번째, NAC의 다른 용도입니다. 비록 많은 증거는 없지만 NAC 복용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인체 밖으로 액체를 분비하는 외분비샘에 림프구가 스며들어 침과 눈물 분비가 감소하여 구강 건조 및 안구 건조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을 말합니다. 천식과 유전자의 결함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폐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낭성 섬유증, 그리고 말초 기도 부위 폐포의 파괴와 불규칙한 확장을 보이는 상태인 폐기종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 예방, 다낭성 난소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임신 촉진제와 함께 복용할 때 임신 가능성을 도와줍니다. 조현병 치료를 돕습니다. 흡연자 폐암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AC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NAC는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NAC를 복용하는 경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시스테인을 7g 이상의 고용량 복용하는 경우 세포에 독성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경고로 NAC를 복용할 때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NAC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혈관 부종 및 얼굴과 입술, 눈 주위를 포함하여 피부 타로 및 연조직에 팽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과 신장에서 아미노산 운반에 이상이 생겨 너무 많은 시스테인이 소변으로 손실되는 시스틴 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스테인 보충제를 복용하면 안 됩니다. NAC가 폐로 흡입되면 가슴에 압박감, 입에 마비, 콧물, 졸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식 증상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이 있는 사람이 NAC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희대 병원 가정의학과 김선영 교수는 천식 환자가 N시스테인을 복용하면 기관지가 수축하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 기능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며 공복에 복용하면 속쓰림을 유발하는 만큼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오심,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겪기도 합니다. 다음은 NAC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NAC 치료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일부 약물의 효과를 강화해줍니다. 1.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성분으로 아자티오프린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면역 작용이 강하여 주로 장기 이식 후 면역성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뮤런이 있습니다. 2. 시클로포스파미드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림프종, 골수종, 유방암, 백혈병에서 주로 사용하며 조혈모세포 이식 전 치료제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사이톡산이 있습니다. 3. 프레드니손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평활근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천식 치료 효과가 있고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발열, 발적, 부종, 통증 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델타손이 있습니다. 4.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인 니트로글리세린과 이소소르비드가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 확장제이며 이소소르비드는 혈관을 확장하고 심장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여 협심증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NAC는 가슴 통증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과 이소소르비드의 효과를 강화해 줍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심각한 두통과 비정상적인 저혈압 같은 부작용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들 약물을 복용할 때는 NAC 복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5. 옥시코나졸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항곰팡이 제입니다. 하지만 NAC의 사용은 무좀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옥시코나졸 효과를 강화해 줍니다. 이상으로 N-에세틸-L시스틴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